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안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고소장 많이 써보셨죠? 네, 제가 변호사 5년 차 될 때까지 고소장 참 많이 써봤는데요. 아직도 각 사건마다 고소장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소장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 민원실만 방문하더라도 얼마든지 교부받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이 핵심일까요? 결국 내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정확한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은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일시와 장소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수사기관에서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공소장을 참고하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일시와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언제경 또는 일시 이상,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불상지 등으로라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소장을 기초로 공소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고소장 본문의 각 증거를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고소장 본문에는 줄글로 쭉 작성해 놓고 뒤에 증거만 덜렁 붙여내는 경우 이를 보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 증거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것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심한 경우 아예 증거의 제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본문에서 각 증거들을 인용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소장은 결국 수사관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소장 잘 작성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데요. 고소장이 잘 작성되었다면 수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고소장을 참고로 작성하게 되어 조사 자체도 편하게 받으면서 조서에 고소인의 주장이 충분히 기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됐다거나 혹은 또 일부 증거를 누락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고소보충 이유서를 제출하여 주장을 보충하거나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종결될 때쯤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편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팁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팁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잘 써진 고소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